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18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 캠프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좀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어제 17일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한번 보시죠. 저는 이 게시물을 보면서 정상이 아닐 뿐더러 참 기괴스럽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게시물 중간에 노란 큰 글씨를 한번 읽어보면 국민의힘은 이제 진중권 전 교수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또 밑에 작은 글씨를 읽어보면 중립지대의 신랄한 평론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자, 이런 글입니다. 자, 한마디로 진중권 전 교수는 중립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쪽으로 가라. 이런 글인데 이게 정상입니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죠. 진중권 교수가 무슨 중립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논객입니다. 아니, 지금 집권 여당이 한 개인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게시물을 올린다라는 것은 이것 자체로 폭력이죠.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해서 입 다물어라 라는 협박 아닙니까? 자, 지금 작은 글씨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이건 그동안 진중권 교수가 한 발언을 인용한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 엄격히 처리하면 나부터 지지하겠다. 윤석열 반드시 가지고 생트집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 기울어진 운동장, 그 조건은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더 심하게 당한 것은 윤 후보다. 윤석열 후보 장모 문건은 영양가가 없는 거다. 내용도 특별할 게 없고 외려 사후 공작의 정황을 뒷받침해 줄 뿐이다. 자,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한 수많은 발언들 중에 지금 일부만 인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거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진중권 교수는 원래 이렇게 윤석열 후보 편을 드는 사람이다. 중립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다. 뭔가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발언들을 인용해 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아니, 진중권 교수가 윤석열 편을 들던 이재명 편을 들던 무슨 상관입니까? 개인이 누구를 지지하던 그건 그 사람의 자유죠. 그런데 진중권 교수가 쓴 그동안의 수많은 글을 보면 저도 그분의 말에 100% 동의 못합니다. 진중권 교수가 쓴 글 10개 중에 한 5건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5건 정도는 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글들도 많습니다. 다 취사 선택하는 것이죠. 논객인데, 아니 페이스북에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는 걸 가지고 지금 집권 여당이 나서서 저렇게 논평까지 하고 저렇게 공식 게시물을 통해서 한 개인을 공격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코미디를 넘어서 참 비정상이다, 기괴하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굉장히 요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진중권 교수의 글을 인용해서 쓴 기사들, 언론사 11군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중앙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공정성을 읽고 이재명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진중권의 글이나 말을 인용해서 기사화한 11군데의 언론사에 대해서 주의 조치 내지는 협조 요청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이번 선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캠프 측은 모든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율이 추락한 것도 언론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진중권 교수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 자, 이 게시물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역시나
그 게시물을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한마디 남겼습니다. 이게 실화임?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라는 뜻이죠. 저도 이거 보면서 황당하기 그지없었는데, 자, 오늘 또 다른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노무현이 불러도 안 간 사람인데, 그건 그렇고 몇 달 전에 이재명이 내게 문자를 보내온 적은 있지. 내가 그냥 씹어버렸지만, 이재명 캠프의 문제는 정치를 구직 활동으로만 이해하는 자들로 구성됐다는 것. 너희들이 너저분하게 산다고 나까지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 마. 불쾌하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도 이미 미안하지만 찍어드릴 수는 없다라고 직접 얘기한 바 있고, 좌파 곤조라는 게 있어서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될 사람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을 찍는다. 될 때까지 찍는다라는 이 고상하고 위대한 신념을 앞으로도 계속 실천할 것임. 저질들. 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 저질이다라는 뜻이죠. 네, 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 진 교수가 뭐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 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대장동 개발 비리도 매우 많이 비판해 왔지만 윤석열 후보의 어떤 발언이나 여러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비판했다고 너 국민의힘 쪽으로 가라라는 이런 논평을 내는 이 여당의 행태가 너무나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것이죠. 자, 진중권 교수 좌파 곤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비판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 이런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자, 뉴스원 기사를 같이 첨부를 했는데 기사 제목이 실언 빼고 정무 감각 채운 윤석열 압축 성장으로 정치 초보 끝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저 기사를 읽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이 성장을 했다. 정부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고 여러 가지 실수도 줄어들면서 아주 정치인으로서 훌륭하게 거듭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는 이런 글을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외려 이재명 후보가 준비가 안 된 듯 성남시장 시절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어영부영 대선에 나오다 보니 1일 1 실언에 1일 1 아수라. 100 브리핑도 못하는 후보는 처음 봤네. 캠프는 오합지졸의 엉망진창이고 후보는 패닉에 빠져 언론 탓이나 하고 이제라도 후보를 교체하든지. 자,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글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뭐 엉망진창인데요. 후보가 좀 비정상이다 보니까 그 후보를 지원하는 이 더불어민주당도 정상적인 행보에서는 한참 벗어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